점차 긴장감이 고조되는 LOL 챔피언스 스프링 2014. 2회차 경기에서는 나진 소드와 CJ 블레이즈가 승점 3점을 획득. 3회차 경기 역시 KT 에로우즈와 삼성 오존이 완승을 거뒀는데요. 4회차 경기에서는 삼성 블루와 나진 쉴드가 나란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A조 SKT T1K와 프라임 옵티머스, B조 IM 1팀과 마이더스 피오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거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죠. 짜릿한 승부들이 펼쳐지는 LOL 마스터즈 2014. 오늘 열린 10회차 경기에서는 SKT T1이 낮은 방패를 뚫으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KT와 삼성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위를 향한 삼성의 추격전이 계속될지 기대해봅니다. e스포츠 리그의 새로운 별, 하스스톤 이미테이셔널. 지난 16일 첫 시작을 알렸는데요. 팀전으로 진행된 8강에서 자이언트 팀의 세비지가 홍진호를 꺾고 승리. 2세트에서는 빅게임 헌터의 하프가 비온 패트리를 격파했습니다. 현재까지 1대1 동점을 기록한 자이언트와 빅게임 헌터. 승리의 여신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2화로 이어지는 두 팀 간의 진검 승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세상 모든 게임의 이슈를 더하는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해주실 두 기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시간 검색어에 어벤져스2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어벤져스2를 촬영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오늘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이제 한국에서 촬영이 되는데요. 마포대교 그리고 상암DFC 저희들이 촬영하는 이 장소죠. 네. 여기서 좀 촬영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저희들 올 때 또 혹시나 이 촬영 장소를 보게 될지 아니면 슈퍼스타트를 같이 보게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매일 출근하고 있는데 오고 가면서 볼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영화에 비칠 때는 북한, 분단국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그만큼 한국의 아름다움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게임들 자체가 그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듯이 영화계나 엔터테인먼트들도 우리 게임계와 마찬가지로 같이 공동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 콘텐츠로서의 게임 발전을 위해 우리 게임 플러스가 가장 먼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 게임 플러스 알찬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지금 게임기 핫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수많은 온라인 게임 홍수 속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선택한 인기 필수 요소는 바로 스타 마케팅. 화려한 액션으로 유저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신작 게임 수라도에서 아주 특별한 모델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섹시한 여성분들을 대세 걸그룹 걸스데이, 사극이나 드라마에서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연기파 배우 하지원, 더 신선해 하시는 것 같아요. 생긴 대로 놀아요. 떠오르는 신예 도희? 다 아니면 수라도의 홍보 모델은 대체 누구? 안녕하세요, 배우 황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황길가입니다. 명품 배우 안길강, 수라도의 모델로 섹시한 여성이나 보이그룹을 기대하시는 분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유저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낸 안길강. 하지만 그 실망의 보답이라도 하듯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촬영 중이네요. 기존의 모든 제품들의 그 모델들이 주인공을 형상화해서 이미지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저희는 그걸 역발상으로 해서 그 유저가 복수할 대상인 NPC나 보스의 캐릭터인 안길강 씨를 모델로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안길강을 닮은 보스가 나타난다는 수라도. 이렇게 들으니 어떤 게임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기존의 웹게임하고는 다르게 3D로 호쾌하고 강력한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픽이 좋은 웹 MMORPG입니다. 스토리 라인부터 그래픽까지 빼놓을 데 없는 매력 만점 게임 수라도. 그렇다면 안길강이 꼽은 첫 번째 매력은? 각 캐릭터마다 특유의 그 스킬로 개성이 살아있는데 그 중에 그 농림호걸과 같이 그 호탕한 캐릭터가 마음에 저는 듭니다. 안길강을 사로잡은 수라도의 매력 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웹게임의 장점과 그 안에 빠지지 않는 화려한 액션입니다. 수라도는 쉽고 편하고 그다음에 화려한 무역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예쁜 여성 모델이 없어도 남성 유저들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겠죠? 무역 액션 RPG 수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 안길강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라도 파이팅! 안길강과 함께한 수라도 촬영 현장. 이제 명품 배우와 함께 명품 액션 게임 수라도의 터프한 매력을 직접 즐겨보세요. 끝도 없이 쏟아지는 모바일 게임들에게 안방자리를 내주었던 온라인 게임계. 하지만 억소리나는 개발비는 물론이요,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였기에 그 흥행 잠재력도 묻지막지한 온라인 게임 대작들이 대거 등장. 어떤 게임을 선택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유저들을 위해 게임 전문가 오성균 해설 출동! 올해 기대되는 온라인 게임 순위를 선정해봤습니다. 2014 상반기 온라인 게임 기대작 베스트 5. 네오이즈가 사활을 걸고 개발하고 있는 바로 그 게임 블레스. 4년간 개발비 500억 원의 공을 들여 기대감 급상승? 깜짝 놀랄 그래픽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데요.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기능 등 추가적인 기술들을 도입해서 현실적인 사양에서도 최고의 그래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한 랜드스케이프. 커스터마이징만 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직접 캐릭터를 만지는 느낌, 기존의 커스터마이징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유도가 높은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자유도, 진영 간 PVP 등 인기끌 만한 요소들의 치중한 모습. 하지만 서버 문제, 아쉬운 인터페이스 등 구조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 수려한 그래픽이라든가 신선한 전투,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맛있는 국과도 같은, 맛있는 탕과도 같은 그런 음식, 그런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점을 좀 더 다듬는다면 더더욱 기대되는 온라인 게임 5위 블레스. 불바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게임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다.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블리자드의 야심찬 AOS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블리즈컨 발표 이후 좀 더 상세한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Heroes of the Storm is a game that has evolved over many, many years. All of these heroes from all these Blizzard IPs pouring into this one game that they all feel really unique from one another, and it feels like each game has really done justice and each hero is really unique. 블리자드를 사랑한다면 충분히 혹할 만한 이 게임. 블리자드 빠라면 누구나 기대하는 바로 그 게임인데,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라이트하다, 그리고 추억팔이, 이 두 개를 빼고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지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테스트 기다려라. AOS 장르에 또 한 번의 폭풍을 몰고 올 수 있을지 기대되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4위. 팔로, 그리고 공중 전투로 중무장하고 온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카루스. 제작 기간 10년, 개발비 500억 원, 200명이 넘는 전문 개발자들이 참여한 이카루스. 육지를 거닐거나 비행하는 생물체까지 모두 내 거야. 길들이는 게 끝이 아닌 동반 전투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제 같이 싸우고, 그다음에 그렇게 열심히 싸운 내 펠로우를 활용해서 내 스스로가 강해져서 아이템에 반영을 한다든가. 펠로우를 탄 상태에서도 파티 플레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좀 더 새로운 PVP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PVP 관련 컨텐츠들이 추가됨으로써 좀 더 이제 기본적인 RPG에서 요구되는 재미를 좀 즐기실 수 있다라는 점들을 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현실감과 박진감 넘치는 전투를 강조한 이카루스. 헬로 시스템과 공중 전투 시스템, 이 두 가지 말고도 뭔가 더 있으리라 기대해보면서 이카루스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컨텐츠로 기대감 잔뜩 이카루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알턴니를 빼고 돌아온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 불지옥보다 더 쓴맛을 보여주마. 디아블로3 확장팩 전격 출시. 이미 온라인상에서 판매된 소장판은 13분 만에 매진되고 사상 최고의 순위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We've changed the way loot works. We have changed how the difficulty system works. We've added a brand new story and a new class. 새롭게 선보이는 에피소드, 모험 모드, 캐릭터 등으로 기대감 상승. 특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매장 시스템을 과감히 삭제해 혁신적인 개선을 이루었다는 반응입니다. 오, 이번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아이템 드랍으로 한번 얻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확장팩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기다린다라는 거 바로 기대작이라는 얘기거든요. 디아블로 3 확장팩 영혼을 거두는 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반기 기대작 2위 디아블로 3 영혼을 거두는 자. 그렇다면 올해 가장 기대되는 온라인 게임 대망의 1위는 김대일 사단이 만든 초대형 프로젝트 가만 삼아. 아키에이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그래픽, 색다른 전투 경험, 하우징 시스템 등이 특징으로 수많은 경쟁작들 사이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 유저가 직접 커맨드를 입력하면서 연계기를 쓰거나, 그리고 이제 그 적의 몬스터를 그래서 자유롭게 돌면서 뭐 치거나, 그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고의 경험, 전투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릴, C9 등을 만든 김대일 사단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모습. 올해 2014년 최대 기대작으로 지금 유저들이 많이들 평가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도 그런 기대에 걸맞게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드디어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검은 사막.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해봅니다. 정말 MMORPG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이렇게 호쾌할 수 있구나. 현대의 기술력과 김대일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2014년도 최고의 기대작은 검은 사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2014년 상반기 온라인 게임 기대작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순위는 순위일 뿐, 베일을 벗어던질 온라인 대작들을 직접 선택해보세요. 네, 대작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서 저 역시 기대가 되고요. 역시 우리 오성균 해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한 줄 평도 참 인상 깊네요. 예, 온라인 게임이 사실 최근에 모바일 게임에 밀려갖고 사실 몇 년 동안 양과 질에서 굉장히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2014는 그런 면에서, 양적인 부분에서, 질적인 면에서 정말 많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5개 게임 외에도 뭐 페리아 연대기나 아니면은 파이러츠나 뭐 타이타폴 같이 또 그동안 못 나왔던 온라인 게임들이 이렇게 줄줄줄 나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트렌드는 돌고 도는 건가 봐요. 뭐 온라인과 모바일 이렇게 서로 주고받거니 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수라도에서는 안길강 씨가 모델로 발탁됐어요. 선굵은 연기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익으신 배우였죠. 근데 좀 악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게임의 어떤 그 주인공이 됐나 했더니만 역시 악역, 네. 몬스터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몬스터를 갖다가 또 이게 앞으로 내온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디아블로가 대표적이죠. 근데 조금은 또 어떻게 보면 익숙한 분이 해요. 네, 근데 참 잘 어울린다는 게 참 함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유저들에게 그만큼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3월 셋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20위는 아스타, 19위는 마비노기 영웅전, 18위는 메이플 스토리, 17위는 스페셜 포스, 16위는 스타크래프트2입니다. 얼마 전 지니어스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전 스타2 프로게이머 임요한. 축하드립니다. 임요한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스타크래프트2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덕분인지 순위가 2계단이나 상승하며 16위에 안착했습니다. 계속해서 15위는 테라가 차지했고요. 14위는 사이퍼즈, 13위는 리니지2, 12위는 워크래프트3, 11위는 에오스입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에오스. 이름하여 접속 카르딜라와 정복 카르딜라 되시겠다. 카르딜라로 단단하게 무장한 에오스의 다음 주 순위를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10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9위는 디아블로3입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예약 판매 실시. 확장팩 소장판 4,000개가 겨우 13분 만에 모두 완판되는 신화를 이루었는데요. 사용량과 접속자 수가 10계단,
PC방 순위 무려 44계단이나 상승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네요. 8위는 스타크래프트, 7위는 던전앤파이터, 6위는 리니지가 차지했습니다. 리니지,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유저들의 귀를 쫑긋하게 한 리니지 모바일 버전! PC와 모바일이 연동되는 기가 막힌 설정으로 전체 순위 1계단 상승! 다음은 5위 블레이드 앤 소울이고요. 4위는 피파 온라인 3, 3위는 아이온, 2위는 서든어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먼저 10위는 드래곤 플라이트, 9위는 새롭게 진입한 다함께 던전왕입니다. 모바일 RPG 사상 최단 기간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다함께 던전왕! 얼마 전 두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까지 실시하며 인기 굳히기에 돌입했는데요. 1일 활동 유저 수가 11계단이나 상승하며 9위에 안착했습니다. 계속해서 8위는 애니팡 서천성, 7위는 애니팡, 6위는 포코팡이고요. 5위는 모두의 마블, 4위는 몬스터 길들이기입니다. 연이어 진행된 엑소 이벤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남성 유저들, 그들을 위해 섹시 퀸 현아가 떴다. 3가지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현아가 내 손 안에? 남성 유저들의 두근두근 기대감으로 몬스터 길들이기가 4위. 다음은 3위 애니팡2가 차지했고요. 2위는 쿠키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9주 연속 1위 캔디 크러쉬 사가가 차지했네요. 3월 셋째 주 G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신이었습니다. 네, 3월 셋째 주 G랭크 함께 하셨는데요. 온라인 게임에서는 디아블로3가 지난주에 이어 정말 사상 최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뭐 24일 사전 발매를 하고 25일 정식 발매를 하는 그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그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사실 뭐 저는 얼마 전에 해봤었는데 그 안에 컨텐츠가 굉장히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해갖고 컨텐츠를 어마어마하게 보완했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사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또 매력적인 캐릭터가 됐고요. 어쨌든 작년 2년 전에 디아블로3 처음에 발매가 됐었을 때 그때는 왕십리역에서 막 5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갖고 그때 사회부 뉴스까지 정말 크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24일 사전 발매할 때 이번엔 용산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때 정도의 그 인파가 몰릴지 아닐지 정말 기대반, 걱정만 아니죠.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걱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모바일 게임 랭킹에서는 새롭게 진입한 다함께 던전왕이 눈에 띕니다. 전투 수집, 성장, 모험, RPG 요소가 잘 들어가 있다, 잘 녹여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요즘 모바일에서 또 RPG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새 모바일 RPG에 푹 빠져 있는데요. 다음 주 G랭크 순위 변화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또 다른 이슈들 전해드리면서 저희 게임 플러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직접 마주하기 힘든 분인데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바람의 나라, 리니지의 아버지, 우리 송재경 대표를 만나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을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만여 명의 선수들이 모인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 국내 최대 규모의 대회인 만큼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 광장이 들썩였는데요.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도 이 마라톤 대회에 동참했습니다. 도전 정신을 한번 되새기고 싶었고요. 아울러서 사회공헌이라는 차원에서 또 기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SNS상에서는 홍진호와 함께하는 후원금 이벤트를, 이곳 광화문에서는 총 26명의 넥슨 러너즈가 직접 42.19km 풀코스에 도전했습니다. 잠실에서 완주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했던 것과 달리 뜨거운 햇볕 때문에 갈수록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2시간여 달린 끝에 드디어 꼬림 지점 통과. 다 함께 완주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좋은 일에 기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걸 더 해냈다라는 것 같아서 더 뿌듯하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험한 마라톤 코스를 직접 발로 뛰어 총 1억 5,500여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넥슨 러너즈.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달리기는 계속됩니다. 출시 9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 상승세를 보여주는 샤이닝 스토리. 경쟁심을 자극하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인기 굳히기에 돌입했는데요.
학교의 명예는 내가 지킨다. 바로 학교 간의 점수 경쟁, 학교 대항전입니다. 학교 관련 이벤트는 이전에도 학교 종이 땡땡땡, 돌아온 액션 퍼즐 패밀리, 그리고 다 함께 붕붕붕까지 네로라 하는 모바일 게임들이 시행했던 유저 친화적 이벤트인데요. 이번 샤이닝 스토리 학교 대항전에선 다양한 플레이 기록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의 PVP 대결뿐 아니라 모험 지역의 점수 역시 추가됐다고 하죠. 또한 슈퍼어택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 1위 학교의 깜짝 방문에 푸짐한 간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 시즌에 맞춰 진행되는 학교 대항전. 조금은 어색한 새 학기. 샤이니 스토리로 동문 간의 훈훈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오늘의 초대 손님, MMORPG의 아버지 송재경, 바람의 나라 리니지의 아버지 송재경, 엑셀게임즈 설립 후 정통 MMORPG 아케이지부터 올해 새롭게 도전하는 문명 온라인까지 게임계에 영향력 있는 1인으로 꼽히는 송재경. 안녕하세요. 엑셀게임즈 송재경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인 송재경, 그의 파란만장한 게임 인생을 속속들이 들어본다. 송재경 대표의 어린 시절 아니면 좀 저희들이 몰랐던 시절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남으시는 뭐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 이제 IBM PC가 이제 좀 보급되기 시작해서 뭐 그거 갖고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다 이제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 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그렇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머로 이제 쭉 가시다가 카이스트 가셔서 석사까지 하셨어요. 왜 박사를 안 밟으시고? 박사를 밟으시다가 중간에 중퇴를 하신 개념이신 거죠? 네, 맞아요. 예. 집에서 이제 어머님이 공부는 그만하고 돈을 벌어와라. 그래서 실질적인 학문이 그만두고 한글과 컴퓨터에 취직을 했습니다. 1994년 넥슨을 설립한 송재경과 김정주, 바람의 나라를 공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은 대한민국 최초 MMORPG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정주랑은 이제 뭐 86년도에 학교 같이 다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맨날 같이 붙어 다녔고요. 우리도 뭔가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를 시작을 해서 뭔가 해보자라는 얘기는 늘 이렇게 장난 삼아, 뭐 농담 삼아 늘 했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이유 같은데, 제가 텍스트 모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말로만 나오니까 뭔가 이제 맨날 길을 잃어버려요, 뭔가. 그래서 이게 좀 그래픽으로 나오면 방향 감각을 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이유, 단순한 이유로 시작을 했는데, 94년 말에 이제 뭔가 텍스트 모드가 이렇게 막 잘 되면서 뭐 그래픽 모드 만들면 설마 저거보다는 잘 되겠지라는 어떤 이제 약간의 확신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1997년 넥슨 공동 창업자 송재경은 김정주 곁을 떠났다. 이게 또 이게 몇 조 단위의 얘기입니다, 지금. 몇 조 단위가. 그 당시에는 몇 조가 아니었죠. 지금 현실에 갖춰서. 지키고 있었으면 엑셀 게임즈를 하진 않았겠죠. 그렇겠네요. 전제가 틀렸네요. 네, 그러했으면은 뭐 시브 온라인도 안 만들었을 거고, 아케이지도 안 만들었을 거고, 리니지도 없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제가 그때 싸우고 나와서 뭔가 한 게 인류 전체로 봤으면 더 좋은 일이 된 거 아닐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노력해서 뭐 그게 10조짜리 회사가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정주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뭐 제가 그걸 갖고 뭐 할 필요는 없죠. 저희 같이 소인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방송이니까. 넥슨을 나와 NC소프트 김택진과 손잡은 송재경. 바람의 나라 이후 또다시 만화 원작의 리니지를 만들어내며 MMORPG의 아버지로 다시 한번 비상하게 되는데,
그때 97년 말쯤 돼서 그 리니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IMF 막 터지기 그렇죠, 한 달 그렇죠. 네. 일보 직전 뭐 이럴 때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돈 안 되는 사업은 다 접어야겠다. 그 네가 1순위다. 그래서 이제 바람의 나라도 만들다 그만뒀기 때문에 이거 리니지는 계속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뭐 딴 데 알아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김태진 사장님이 들으시고 이제 전화가 와서 야 너 회사 옮긴다며 NC 와라 뭐 그래갖고 이제 NC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2조가 왔다 갔다 한 사건을 바로 지금 짧게 들은 얘기입니다. 네. 리니지는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며 매출액 2조 신화를 만들어냈다. 의견에 맞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불화도 있으실 수도 있겠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어떠셨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실 뭐 별 이렇게 큰 이슈도 아니고 되게 뭐 이렇게 사소한 걸로 하여튼간 뭐 싸우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뭔가 뭐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엑셀 게임즈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로 11년째가 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 뭔가 고충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몇 년 동안은 좀 서먹하기도 했는데 내일 모레면 50이잖아요 다들. 네. 다 그냥 즐거운 옛날 추억?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었지. 홀로서기의 성공에 엑셀 게임즈를 창립. 송재경만의 노하우를 담은 정통 MMORPG 아케이지를 세상에 공개해 게임 대상 3관왕을 차지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제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뭔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한국에서 약간 샌드박스형은 좀 이렇게 잘 안 된다는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서구권에서 샌드박스형이 좀 더 이제 인기가 있는. 근데 예상대로 이제 CBT를 할 때서부터 아무런 어떤 서포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뭐 한글로 나오고 뭐 이런데도 그 와중에도 이제 러시아 유저들이 잔뜩 들어와서 뭐 안에 원정대도 만들고. 근데 그대로 또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러시아에서 오픈을 했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키에이지의 성공 이후 또 다른 신화에 도전하는 송재경. 바로 세계 3대 악마의 게임이라 불리는 시드마이어의 문명. PC 게임인 문명을 온라인화하는 것에 벌써 2년간 힘써왔다. Jake Song and his team at XL Games is creating a new chapter in the Civ story. Civilization Online MMO. 인류가 모두 힘을 합쳐 석기 시대부터 우주 시대까지의 문명을 이뤄가는 과정. 자신이 속한 제국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의 역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류가 게임을 하나 뭔가 골라야 된다. 인류의 대표 게임으로. 그럼 아마 5개 중에 하나 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게임인데 MMORPG와 그 문명 세계의 한 유닛이 돼서 유저가 그 세계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어떤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 영향도 주고 그다음에 뭐 적 문명과 뭐 전투도 하고 내가 또 뒷마당에 뭐 건물도 짓고 그러다가 뭐 주변 다른 유저들의 이제 신임을 얻으면 그 문명의 리더가 돼서 이제 야 여기 중국 문명 별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선전포고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임입니다. 그리는 MMORPG라서 당연히 이제 턴 베이스가 아니라 리얼타임으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거기서 6천년을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시간이 이제 굉장히 빨리 지나가서 이제 일주일에 6천년이 흘러가는. 잘 돼서 성공하면 새 장르가 탄생하는 거고 뭔가 끝이 있는 MMORPG. 이게 이제 통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개발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5월 뭐 그쯤에 CBT를 할까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 MMORPG는 송재경의 어떤 장르가 게임 속에서?
인류 문화유산의 총집합, 스토리텔링도 들어가고 뭐 아트도 들어가고 뭐 컴퓨터 테크놀로지도 들어가고 운영해야죠. 인터넷도 있어야 네트워크요. 되죠.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가능한 문화 장르, 엔터테인먼트 장르. 대한민국 최초의 MMORPG 바람의 나라. 매출 2조시나 리니지를 만든 장본인 송재경. 남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결정? 왠지 좀 그거 하기 싫어서 늘 뭔가 다른 결정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한 우물을 파기보다 다양한 경험을 맞이 않는 그는 천재 게임 개발자이자 CEO로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다. 또다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송재경. 이렇게 또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아케이지 꾸준히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열정을 가진 진정한 게이민. MMORPG의 아버지로서, 게임사 대표로서 그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네, 그동안 고집 있는 천재, 괴짜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던 송재경 대표. 이렇게 속 깊은 얘기를 나누니까 참 시원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게임업계에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되시죠. 개발자로서 또 이제 11년 동안 이제 경영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과거 뭐 많이 갈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좋은 게임을 만들었지만 그걸 다 놔두고 나와서 다시 아케이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쿨하게 그분들이 뭐 넥슨의 기술 조정이 잘했고 뭐 리니지가 잘했기 때문에 잘 됐고 나는 나더러서 정말 개발자로서 또 경영자로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이제는 정말 깊은 내공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바람의 나라 리니지의 아버지가 이제 또 다른 게임의 아버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문명이라는 게임 자체는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인류 게임사에서 사실 5대 게임 안에 들어갈 정도 수준으로 정말 수준이 높고 또 송재경 대표 자체가 또 문명에 대해 굉장히 팬이었는데 온결국 또 시드마이어가 그 송재경 대표에게 온라인화를 시켜서 문명 온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인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그 시드마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패키지 게임이다 보니까 서버나 네트워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송재경 대표가 가지고 있는 또 굉장한 그 기술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양쪽이 잘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정말 세계사에 또 길이 남는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맞는 분야가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네, 아케이지에 이어 문명 온라인까지 5월 CBT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송재경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정말 혹독한 냉정한 평가의 정석, G 테스터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세상의 모든 게임을 파헤쳐보는 G테스터. 오늘 저희가 평가할 게임은 아주 새로운 느낌의 게임인데요. 바로 henchi 온라인입니다. G테스터 오늘의 평가 게임. 한 폭의 그림 같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henchi 온라인. 10년 전 인기를 모았던 추억의 게임. 믹스 마스터의 후속작으로 알려져 높은 기대를 얻은 MMORPG. 과연 4인방이 본 henchi 온라인의 첫인상은 어떨지? henchi 온라인이라고 하면 솔직히 어떤 게임인지 감도 안 오시죠? henchi가 뭐예요? 뭐예요, 진짜? 의미를 모르겠어요. henchi는 정말 모르겠어. 뭐 영어 사전, 일어 사전, 독어 사전, 불어 사전 다 찾아봤는데 과테말라 사전까지 찾아봤는데 henchi는 모르겠어요. 정말 뭐야? henchi가 그 일본어 잘하시잖아요. henchi가 벽지라면서요. 몰라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아 예, 나 잘하시는 줄 알아요. 그쵸? 네. 근데 믹스마스터 그러면 다들 왠지 뭐 있을 거예요. 섞였지. 이 게임은 믹스마스터 온라인 2라고 봐도 좋을 그런 게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꽤나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어찌됐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었고 제법 많은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할 때 장수 게임이었어요, 되게. 뭐 2000년대 초반에 나갔고 또 한가락했어요. 또. 예, 그 MMORPG의 후속작이라고 좀 부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보기엔 2를 붙이기도 조금 그렇고 그냥 뭐 요즘 유행하는 리마스터링 버전? 사실 그 정도예요. 그게 그 2D 그래픽을 그냥 3D로 바꿔놨다 뿐이지 뭐 컨텐츠 상에서도 크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고 도리어 퇴보해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리마스터링도 좀 그렇다. 시작부터 좀 센. 굉장히. 아니 뭐 저 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린 유저분들이 믹스마스터를 TV로 보고서 게임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반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그 G테스터의 이 4인방 분들은 또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 굉장히 남다른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파헤쳐보죠. 그 즐기던 어린 친구들도 아직 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헨치 뜻도 모르고 없고 기억나는 건 믹스 마스터뿐. 다시 보고 또다시 돌아봐도 귀여운 이미지의 캐릭터와 배경. 하지만 겉만 보고 판단할 순 없다. 속을 잘 들여다봐야 할 차례. 헨치 온라인의 비주얼. 헨치의 비주얼을 얘기할 때 제일 아쉬운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펙트. 적절하게 이펙트가 사용되면은 내가 공격을 할 때가 됐든 죽을 때가 되었든 뭐 어떤 상황에서든 굉장히 게임에 많이 몰입을 하기에 도움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타격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그 시각적 이펙트하고 사운드 이펙트로서 다 형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펙트가 적절하게 사용되면 굉장히 없는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그게 됐을 텐데 정말 아쉽게도 현재 헨치는 이펙트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사망할 때 이펙트일 것 같아요. 웬만한 MMORPG도 그러니까 HP가 굉장히 줄어들면은 이제 화면에서 진동을 해요. 붉은색 빛이 진동을 하면서 너 조금만 더 있으면 죽어 하면서 되게 좀 긴장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이게? 스크린 FX라고 그쵸? 네, 스크린 FX 팡팡팡 하면서 이게 뭔가 긴박감을 주는데 현재 헨치에서 그런 효과가 있던가요? 헨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는 없는 대신에 밑에 하단에 그 본인의 그 HP 바의 옆에 보면은 내 얼굴이 보여요. 그 얼굴만 깜빡깜빡거리는 수준? 화면 전체가 깜빡거리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 얼굴 깜빡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수준으로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아니 싸우기 바빠 죽겠는데 지 그 코딱지만 얼굴을 언제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밑에를 언제 봐? 여기를 보고 있는데. 전 진짜 이 게임 하면서 여러 번 죽었거든요. 대체 왜 죽었는지 모르고 그야말로 의문사. 이펙트 말씀 잘하셨는데 보통 이펙트라고 하면 이제 비주얼 이펙트, VFX 혹은 이제 그래픽 FX, GFX라고 표현하는 그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비주얼적인 이펙트보다도 사운드 이펙트 쪽에 대단한 실망을 했어요. 이거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없어요. 왜 소리가 안 나? 막 뭡니까? 그 소리 나는 장치. 볼륨. 볼륨. 예. 그 스피커 볼륨을 막 그거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BGM은 계속 들리고 있었어. 근데 사운드 이펙트가 안 나. 효과음이 안 나. 왜 안 나냐? 어디서 안 나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떨어져요. 이제 전리품들이 떨어지면은 그거 스페이스바 눌러서 습득하잖아요. 루팅하잖아요. 보통 뭘 해도 짧은 소리라도 나야 되는 건데 소리가 안 나요. 일단 이건 기본 시작이고 아까 말씀하신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들려야만 되는 소리를 이제 이걸 UX, 유저 경험적인 측면에서 알고 있잖아요. 휘리리리리 이러는가 뭐 약간 SF적인 게임이라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소리들 부활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죽었어요. 부활을 했는데 뭐야 왜 소리가 안 나? 그리고 대표적인 거 온게임에서도 밀고 있는 프로그램 하스스톤의 아우로롤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왜 아우로롤이 왜 유명해졌는데 그 멀록이라는 이제 유명한 캐릭터가 애드 됐을 때 그러니까 선공몹이 플레이어를 쫓아올 때 나는 소리 있잖아. 전투를 개시한다는 의미에 나는 널 쫓아가겠다는 의미의 그런 사운드 이펙트가 있습니다. 아우로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여기는 헨치는 없어요. 그 피에로 같은 캐릭터 있었어. 성벽 앞에 세워져 있는 캐릭터. 걔가 이제 거의 처음 만나게 되는 성공몹인데 근처에 갔더니 소리가 안 나, 얘가. 왜 소리를 안 내냐고. 사운드 이펙트가 없다는 거는 이제 뭔가 이거는 아니에요. 몰입에 방해가 되는 거죠. 방해 수준이 아니라 이게 맞아? 내가 불량품을 샀나?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인스톨이 잘못됐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왜 소리가 안 나? 심지어 헨치가 업그레이드 될 때 이 게임 이름이 뭐 헨치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다니는 애들, 몹들. 그 헨치가 업그레이드, 그 레벨업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레벨업 될 때 우리 흔히 떠올리는 그 사운드 이펙트 있잖아요. 나잖아요, 소리가. 근데 헨치가 레벨업 됐는데 글자만 나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야구 게임을 하는데 이거야, 이거. 내가 따단따단따다다다 팡! 방이 안 난다니까, 소리가. 방이 안 나. 자, 초구 승부. 호흡이 뜨면서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소리가 안 나.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아니, 할 일을 왜 안 해? 봅시다. 사운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꺼냈어. 얘기하고 가자고. 이게 사운드. 칩. 깜짝 안 해줘. 내가 10초만 기다려라 그랬는데 내가? 보세요. 분수 소리.
리스너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리를 듣는 귀가 어디 붙어 있느냐야. 카메라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저 모니터 바로 앞. 그리고 저기 그 공간, 3D 월드 안에 있는 공간에 캐릭터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지금 리스너가 잘못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카메라에 리스너가 붙어 있어서 캐릭터가 방향을 바꿔. 그러면 이 캐릭터한테는 왼쪽 귀, 오른쪽 귀에서 들리니까 이게 마치 왼쪽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에서 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이거 리스너를 붙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저는 캐릭터가 방향을 바꿔도 분수는 항상 화면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스피커에서만 쫙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리스너가 캐릭터가 아닌 화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FPS처럼 1인칭 게임이 그래요. 애시당초 캐릭터와 카메라가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게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3인칭 게임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절대 이 듣는 귀가 저기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사실 되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사실 hench 온라인은 믹스마스터의 어떻게 계승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 일단 원화를 보면요, 뭔가 동화풍? 맞아요. 되게 딱 원화를 보기만 해도 좀 약간 좀 포근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개인적으로 약간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만든 것 같아요. 생각 지도라든지. 정화된 어떤 일러스트다. 이런 그림이 딱 보면은 야, 이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겠다. 이런 선택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제 또 게임에 막상 들어오시면 그 그림이 이런가 이거였나? 일단 그림은 예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일단 동화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보고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먹선 처리가 딱 되어 있는 약간 외관적인 카툰 렌더링 기법이라고 하죠. 예, 그렇죠. 이제 아동 취향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동화풍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툰 렌더링이라고 이제 기술적인 용어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툰 렌더링이 카툰이 뭡니까? 만화잖아요. 네. 그 렌더링이라는 게 컴퓨터 안에서만 3차원으로 존재하는 그 개념을 모니터라는 2D 평면에 이제 보여지게 하는 그것을 이제 렌더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화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카툰 렌더링인데, 근데 사자 방향 이 사자를 한번 보시죠.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음영, 그림자 표현. 보통 우리가 이제 음영을 표현할 때 미술하신 분들 잘 아실 텐데, 어디서 빛이 들어오면은 그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라데이션이 져 있지 않아요. 이 사자의 음영에는. 이게 확실히 경계가 있네요. 그렇죠. 음영에 확실한 경계가 있잖아요. 밝은 곳, 조금 어두운 곳, 아주 어두운 곳. 이렇게 아주 그 그라데이션의 단계를 단순화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외곽선이 있어요. 아웃라인. 이 두 가지가 카툰 렌더링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화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해서 다 같은 카툰 렌더링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라는 말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 눈과 귀를 잘 열고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흔히들 이거 카툰 렌더링 아니야? 왜냐면 만화 같으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카툰 렌더링이 아닌 게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스트리트 파이터 4 스파4입니다. 예, 스파4의 이제 류 아저씨인데요. 류 아저씨 보면은 음영 표현이 자연스럽게 져 있어요. 그라데이션이 이제 간소화돼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곽선도 없지요. 외곽선 유무에 따라 카툰 렌더링 기법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데, 외곽선이 있는 라이온 킹은 카툰 렌더링, 선이 흐지부지한 류는 카툰 렌더링이 아니라는 거. 카툰 렌더링 구분법, 외곽선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참 쉽죠잉?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그 카툰 렌더링에 대해서 표현해 드렸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좀 자랑질을 하셔도 돼요. 카툰 렌더링이라는 것은 아웃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영 표현이 이제 간소화되어서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돼. 각각의 음영 표현이. 그래야지만 카툰 렌더링이라고 부를 수 있단다. 그래서 이건 카툰 렌더링이 아니야. 이렇게 잘난 체를 하시면 또 뿌듯해지고, 이제 삶이 원만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게임 용어 타임.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보통 MMORPG 할 때 저는 굉장히 줌을 땡겨놓고 하거든요. 요만하게 보이게. 카메라 빼서. 카메라를 빼서. 다운. 해서 이렇게 몬스터의 움직임도 보고, 그렇지. 적의 움직임도 보면서 막 일이 휙휙 무빙도 하면서. 시야를 넓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아웃라인 말씀하셨는데, 아웃라인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뭐 이렇게 뭉개져요? 뭉개지게, 그러니까 약간 미세하게 끊기는 느낌이 들면서 멀리서 당겼을 때 원래 그렇게 끊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선들이. 사실 그렇죠. 외곽선의 두께는 이제 고정돼 있는데 그만큼 물체가 작아지니까 그 물체 안에서 외곽선의 이제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더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외곽선들이 좀 더 끊어지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안티 얼라이어싱이라는 이제 기술이죠. 이제 이 그 대각선으로 표현될 때 모니터는 사실 가로 세로 이제 화소들이 늘어서 있는 경우니까 대각선 표현하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계단 형태로서 각지가 보이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음영 효과를 넣어갖고 이제 부드러운 곡선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이제 안티 얼라이어싱 기술인데, 그것이 뭐 hen치에서 얼마나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이 게임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제 주변에 있는 다른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실온라인 하냐? 실온라인. 그쵸. 예, 이게 실온라인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게임이에요. 10년도 전에도 나온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요즘 게임 같지 않다는 그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연령층 대상의 게임이고 카툰 렌더링을 이용한 게임이면은 퀄리티가 아무리 높아도 그게 확 눈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재 hen치 온라인은 뭐랄까 좀 2014년에 서비스 시작한 게임 치고는 좀 굉장히 소소한 그래픽? 후수한 그래픽? 이런 첫인상을 바로 받게 돼요. 2004년에 나왔으면 훌륭한 그래픽이었을 거고 1994년에 나왔으면 일대 혁명을 일으킨 그래픽이었을 비주얼이었을 텐데 2014년에 나온 게 살짝 아쉽습니다. 좀 퀄리티도 2014년 게임이라는 기대치에는 굉장히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퀄리티를 갖다 좀 메꿔줄 수 있는 화려한 이펙트가 적절한 이제 사운드 효과 이런 것도 없고 전문용어로 총체적 난국인데 진짜. 예, 뭐 흔히 말씀하시는 이제 희망 같은 수준인데. 자, 참고로 희망은 시작하자마자 망했다죠. 뭐 시원하게 망했다라고도 표현하던데요. 아주 그냥 아유. 뭔가 심심한 이펙트와 듣고 있기 불편한 사운드. 이게 2014년 게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비주얼 퀄리티 그 자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도 유저들은 10년 전 추억을 떠올리며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직접 4인방에게 들어보자. hen치 온라인의 접근성. 일단 전체적으로 쉬운 느낌을 받기는 했는데 우리 현수 PM님이 접근하실 때는 어떠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접근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게 왜요? 접근성을 좋게 만들려고 시도를 하시다가 이제 역풍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접근하니까 도망쳤구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클라이언트만 구동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웹에서 로그인을 하잖아요.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게임 시작 버튼이 없어. 우린 익숙하잖아요. 게임 시작 그렇죠. 버튼 딱 누르면 이제 런처가 구동이 되면서 업데이트 쫙 받고 이제 게임이 딱 떠야 되는데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한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다시 구동을 해서 또 로그인을 해야 돼. 이게 또 사실 요즘 캐주얼 MMORPG들 보면 웹 로그인 방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헷갈리기 딱 게다가 좋아요. 게임 안에서 어떤 정보들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하겠지만 정보를 찾아보려면 이제 웹사이트 쪽에 가서 찾아봐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게임 안에 설명이 좀 없어요. 근데 이 게임에 로그인했는데 웹사이트 또 가서 로그인 안 해도 물론 웬만한 정보 다 볼 수가 있지만 로그인하는 데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는 거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시작부터. 맞아요. 시작부터 첫인상부터 안 좋았어요. 안내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반적인 진행은 쉬운데 이거는 안내가 좀 되게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 부족하다, 뭐 접근성, 뭐 그렇게 그런 걸 논하기 이전에 앞서서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무예요. 그 있을 게 있잖아요. 없어. 그 냉무 있죠, 냉무. 딱 냉무예요. 니은, 니은. 아니, 한번 짚어보죠 우리. 뭐 일단 튜토리얼 없네요. 맞죠. 퀘스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요즘은 MMORPG에서 필수인 퀘스트 내비게이션 시스템 있던가요? 없어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자동 달리기가 없어요. 그쵸. 자동 달리기가 없어요. 자동 달리기가 뭐 이쑤시개 꽂아놔야 되나? 아니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아. 굉장히 동선을 많이 확보한 게임이잖아요. 왔다 갔다를 자주 하는데 너무 피곤해요. 우리 개발자님은 자동 달리기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죠. 있어야 돼. 심지어 요즘 중국 대만 게임들은 퀘스트 장소까지 자동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스랑 자동으로 달리는 버튼조차 없어요. 이건 너무 답답한 거라고. 안내를 해줘야 될 부분들이 안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헤매시는데 맞아. 1번 앞에 보면 물결문이 있잖아요. 그 물결문이 무슨 키인 줄 아세요? 그거 hen치 다 선택하는 키잖아요. 그치, 다 네. 선택하는 키지. 근데 내가 그 hen치를 이렇게 열었어. 그리고 잘못 클릭했어. hen치가 하나만 고정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전투를 시작했는데 내 hen치만 미친 듯이 달려가서 지 혼자 막 싸우다가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지. 몰라. 마을에 그 전투 장소에
그 믹스빌더가 없어.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또다시 마을까지, 마즈리트까지 가가지고 마을까지 가서 mik스빌더한테 살려주세요 해서 살리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나 그때 클라 지었다 다시 깔았어요. 버그인 줄 알고 진짜로 실수로 옆에 이제 꿀과배 X라는 그 과자를 먹다가 실수로 눌렀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어디서 그걸 가르쳐 주냐고. 아예 없는 것도 그렇지만 있다 없는 것들도 있어요. 툴팁이 마우스 오버 툴팁이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도 너무 있어요. 궁금한 게 인벤토리 열면 왼쪽 아래 이렇게 작은 아이콘 두 개가 맞아, 있는데 두 개.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난 너무 궁금한데 이게 뭔지 안 가르쳐줘 아무도. 그거 뭐예요? 해봐야 알아. 그게 뭐였더라? 하나는 버리기였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아이콘이 툴팁이 안 떠요. 그거 뭔지 기억 안 나서. 그 아이콘도 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분할하기, 아이템 나누는 거, 아이템 나누는 거예요. 그 기능을 알기까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왜 그걸 안 해주냐고 도대체. 지금 이 게임은 그냥 도움말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이 사실 담긴 도움말이 웹페이지가 되든 게임 내가 되든 별도로 있어요. 근데 그 도움말은 유저가 스스로 원해서 열고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그렇죠. 되어 있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2004, 5년쯤에 했던 게임이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당시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당시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퀘스트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텍스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이 되었든 파란색이 되었든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이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유저들은 그런 수많은 지문들을 읽지 않고 그냥 하이라이트된 텍스트만 읽고서 뭐를 잡아야 된다. 이거 늑대 7마리. 그치. 이런 식으로 딱 표시 알게 되는데 현재 hen치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근데 뭐 텍스트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장 텍스트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게 진짜 야 여기다 난이도를 줬네 게임에다가. 그렇죠. 이 갈색 바탕에 갈색 글씨야. 그래서 못 읽겠어 나는. 매지가인가? 게다가 또 이제 또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뿌옇단 말이에요. 근데 딱 화면에 가까이 가도 안 보이고 멀리 가도 안 보이고. 안경 닦고 다시 보고 막 그랬다니까. 아니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도 나이 좀 먹었어요 먹을 만큼. 근데 보통 하얀 거는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갈색도 종이요, 갈색도 글씨로다. 어떡하라고? 뭘 보라는 거야 나한테. 근데 동화풍 그럼 약간 그 브라운 톤의 갈색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걸 좀 강조를 하시려고. 그렇지. 약간 그걸 강조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다 갈색이야. 갈색. 그러니까 브라운 패티시가 있어요. 찰리 브라운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hen치 온라인의 비주얼과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이거 친근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 어딘가 엉성하고 애매모호한 MMORPG라는 혹독한 평가. 하지만 hen치 온라인의 진정한 매력은 hen치에 있다. 수많은 hen치들을 직접 획득하고 조합하고 활용해보는 시간. hen치 온라인의 최종 점수는 과연? 다음 주 G테스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 저는 송정현 대표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뵀었는데 그때별로 게임이 나왔을 때 사실 게임 얘기들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파편적으로만 얘기를 했지 이렇게 A부터 Z까지 송정현 대표의 역사를 사실 들어본 기회도 저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분은 굉장히 장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 속의 이런 거물들이나 게임 속의 이런 훌륭한 개발자분들한테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발매되는 디아블로 3죠.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다음번 테스트에는 이걸 또 디아블로 3를 만나볼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안 그래도 준비 중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저렇게까지 될까요? 네, 기대가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준비한 소식은 게임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더 신나는 소식, 핫한 소식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